이제 매일기보 36. 1번. 총 투자액 3억, 저당 투자액 1억 원이면 전체 돈 3억에 남의 돈이 1억이면 내 돈은 2억.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정말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총 수익이 2천만 원이고 저당은 1억, 저당이자율이 5%일 때 이렇게 준 겁니다. 아까는 저당이자가 얼마라고 줬는데 지금 계산하게 돼 있답니다. 그럼 저당 1억에 이자율이 5%니까 얘 500만 원 저당 수익이. 그럼 빼면 지분 수익은 1,500? 네,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총 수익률이 15%이고 저당 수익률이 5%라면 지분 수익률은 10%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수익률끼리 더하기 빼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X더라. 총 수익률은 저당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에 뭐로 나온다? 가중평균치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5%와 10% 사이에 있지 15%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4번. 지분 수익률이 10%이고 저당 수익률이 5%일 때 따로 식을 적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5%일 때. 지분과 저당의 비율이 9대1이라면 제 가중치입니다. 그럼 가중치 딱 보자마자 0.9 곱하고 내 돈에. 그럼 9%. 저당 수익률 5%에 0.1 곱하면 0.5. 그래서 9%와 0.5를 더하면 얘는 9.5%입니까? 지금 내 돈의 비율이 매우 크니까 총 수익률이 내 돈의 수익률이 매우 가까이가 있다. 10%에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라고 얘기해서 X. 그 다음 5번. 지분 수익률이 10%고 저당 수익률이 5%일 때 총 수익률은 지분과 저당의 비율에 따라서 5% 미만일 수도 있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총 수익률이므로 이 사이의 존재. 밖으로 미만일 수 없답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 그 다음 6번. 해당 부동산 소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분을 소유한다. 지분 투자자, 소유하는 사람. 그럼 리츠의 형태에서 부동산을 사서 소유하는 리츠는 임대 수입이 주된 목적인 리츠는 지분형 리츠다, 저당형 리츠다, 지분형 리츠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임대 수입 목적 얘는 지분 투자자더라. 5. 그 다음 7번. 해당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 3천만 원, 시장가치 투자액 2억 원일 때. 자, 이제 아셔야 됩니다. 3천만 원 기대 수익 투자액이 2억이면 나누면 15%, 기대 수익률 15%. 바로 암산도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던 겁니다. 15%가 됐다. 그 다음 이제 기대 수익률은 15%인데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20%라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작게 기대되는 투자를 하겠다? 안 한답니다. 채택된다 그래서 X가 됐습니다. 그 다음 8번.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 없어도 아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수익과 투자액만 알면. 그래서 5. 그 다음 9번. 주관적이며 투자자별로 달라지고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 건 요구 수익률이지 기대 수익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X. 그 다음 10번.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최대한도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다. 최대한도라고 얘기해서 X. 11번.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구하는데 이때 실현이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더라. 12번. 무위험률은 잘 보십시오.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였습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지 위험에 대한 대가가 아닌데 이걸 쓱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위험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X다. 해당 투자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채 이자율 등으로 구하는 건 맞고 저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X. 13번. 사는 시점에 투자 시점에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된다면 수익률 자체는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아진다 그래서 X. 14번. 사는 시점에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더라. 비례한다 그래서 X. 15번. 해당 부동산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 가치는 반비례로 낮아집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낮아진 부동산은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그럼 수요가 줄었으니까 시장 가격, 시장 가치는 하락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장 가치가 하락할지 알고 출발했답니다. 왜?
항상 끝날 때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투자 가치가 낮아졌다면 시장 가치도 낮아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지금 그 얘기. 그럼 지금 수요 감소로 시장 가치 하락한 겁니다. 그럼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 기대 수익률은 높아진다.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니까. 근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지 알고 시작했습니까? 네, 저는 알았답니다. 그때 너 대단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출발했으니까 기대 수익률도 높아져야 된다. 같아질 때까지.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고 끝난다. 5. 그래서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수록 예를 들어 수익 1,000만 원? 가격을 1억 주고 사면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을 2억을 지불하고 샀다면 2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니까 5% 수익률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얘가 반비례하더라. 그럼 더 낮은 가격을 주고 사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뭘 이루고 끝난다?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 그래서 가치 균형, 수익률 균형.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같아지고 끝나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아지고 끝납니다. 그 다음 16번. 해당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 시장 가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아지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X인데 왜 그러나 이제 볼 겁니다. 투자 가치 올라가면 수요 증가로 시장 가치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웠습니다. MM으로. 메모리 매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시장 가치는 올라가야 된다. 내려간다 그래서 X. 그 다음 17번. 민감도 분석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얘기했던 겁니다. 얘를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옆에 짝꿍하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옆에 짝꿍한테 이렇게 팔이 살짝 넘어가서 치니까 그 인간이 주먹 쥐고 2대 치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위험이 더 큰 투자입니까? 근데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해서 X가 되는 거고 18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계약을 맺었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똑같은 임대료를 받아도 실질적인 임대료는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는데 아예 그만큼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면 그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긴 거다? 임차인에게? 얘는 위험의 회피입니까? 피한 겁니까? 떠넘긴 거다? 떠넘긴 거. 그래서 위험의 전가지 위험의 회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X. 19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좀 더 작게, 위험은 좀 더 크게 감안해서 투자안들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 여러 투자안들 중에서 수익은 작고 위험이 큰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 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향 조정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X. 20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까 위험이 크면 높게 조정, 위험이 작으면 낮게 조정이니까.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X. 21번.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12%, 표준 편차 3이랍니다. 그럼 변이계수 문제니까 무조건 이 위험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수익을 밑으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12분의 3, 4분의 1, 0.25.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10%, 표준 편차 2라고 주면 표준 편차 2 밑에다 짝대기 짝 위험이 분자니까. 그럼 수익을 끌어당겨서 분모로. 그럼 얘는 0.2. 그럼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니까 클수록 작을수록 좋다. 그럼 둘 중에 0.2가 더 작습니까? 그러니까 A 투자안이 채택되겠다. B 투자안이 B 투자안. A 투자안이라고 해서 X. 그 다음 22번. 투자자는 차입자금 활용해서 이제 총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총 수익률이 지금 15%고 남의 돈 수익률, 저당 수익률 지금 얼마에? 10%에 저당 비율이 지금 80%지 않습니까? 0.8 곱하면 8%.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15%에 X% 더하기 8%가 15%가 된 거니까. 당연히 X는 얼마가 된다? 7%. 근데 이 7%가 지분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의 지분 비율을 곱한 것이더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분 비율을 줬습니까? 줬습니다. 대부 비율이 얼마라는 건
80%라는 건 지분 비율은 얼마다?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80%면 내 돈의 비율은 20%? 그래서 0.2가 될 것이고 0.2로 나눠버리면 지분 수익률만 남습니다. 그래서 35%가 지분 수익률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무조건. 투자 수익률, 총 수익률 지금 15%를 딱 주면 쟤를 확인한 다음에 대부 비율이 80%인 순간 저당 수익률의 대부 비율을 곱합니다. 이게 바로 대부 비율, 저당 비율이니까 0.8 곱하면 8%가 나왔습니다. 이 8%를 총 수익률에서 빼버리더라. 8%를 빼버립니다. 그럼 7%가 남는다. 그 7%가 지분 수익률 부분의 전체 수익률이더라. 그럼 지분 비율을 이제 구해서 그 지분 비율로만 나눠줘 버리면 0.2로 나눠줘 버리면 그게 바로 지분 수익률. 몇 번을 한번 반복해 보시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36의 내용까지 본 겁니다.